지난해 경주에 이어서 올해는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유독 영남 지방에서 잇따라 큰 지진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희권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그리고 이원호 강원대 건축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희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 규모가 5.4였는데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TV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로 봐야 될까요? 일단 동일본 대지진 경우가 규모 9 정도입니다. 예. 그다음에 작년에 났던 구마모토 지진이 7.3. 예. 저희가 얘기할 때 7 이상을 아주 강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9는 매우 강진. 예. 그러면 5.3 정도면 중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5점대도 많이 안 났기 때문에 강진으로 표현하지만 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중간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나 기사로도 나갔습니다만은 밤새 세 차례 여진이 점점 여진이 줄어들고 있고 밤새 세 차례 여진밖에 이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단계일까요? 이런 여진의 패턴이나 이런 게 단층 운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즉 예. 지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일단 잦아들고 있는데 아주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언제 다시 좀 큰 여진이 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본진은 5.4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여진은 앞으로도 계속 더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3, 4개월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지진으로 1,200여 채 주택 그리고 32개 학교 건물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은 지난 경주 지진보다는 위력이 좀 약한 지진이었는데 피해는 오히려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됐는데요. 예. 우선 진원의 깊이, 진원이란 지진이 발생한 곳입니다. 예. 지금 진앙은 거기 진원에서 연직선으로 올려 지표상의 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경주 지진은 약 15km, 예. 포항 지진은 8km 정도, 절반 정도. 9km 정도.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왔을 때 에너지를 전달하는 지진파가 오면서 진폭이 줄어드는데 예. 거리가 이제 멀수록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포항 지진은 진원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덜 진폭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주 지진은 주양이동 단층입니다. 주양이동 단층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인 단층 운동이고요. 이번에 포항 지진은 경사 이동이라고 해서 예. 이렇게 기울어져 기울어져 있는데 상반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이렇게 올라오면은 상반에 있는 건축물이 피해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주는 비교적 단단한 안반으로 되어 있는데 예. 포항은 퇴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마이오스의 퇴적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모래가 아직 완전히 암석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지반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이유로 해서 지진파가 또 증폭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컸던 것입니다. 예. 어제 포항에서는 액상화 현상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액상화 현상이라고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텐데 어떤 현상을 말하나요? 액상화 현상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모래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예. 모래를 막 흔들어주면 예. 모래들이 입자들이 재배열하게 되고 예. 물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물이 위로 솟구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액상화 현상 저희 학생들을 제가 가서 조사를 했는데 뭐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고 예. 지금 샌드 볼케노라고 해서 그 모래와 물이 함께 솟구쳐 가지고 화산 모양을 이렇게 논바닥에 줄지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예. 만약에 액상화 현상이 크게 일어나는 지역 같으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 같은 데는 매립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액상화 지진이 났을 때 1985년에 지진이 났을 때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집안이 다 진흙탕 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들이 다 쓰러지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근데 이번에는
심하게 난 것 같지는 않고 좀 일부가 예. 액상화 현상이 있었고 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예. 이번 다행히 포항 지역은 액상화 현상이 좀 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건물 기울어짐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예, 뭐 지반이 예. 약해지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해 경주에 이어서 올해는 포항까지 최근에 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큰 지진이 영남 지방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그 무슨 단층 때문일까요?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가까운 일본의 동해 쪽에는 이제 태평양판이 밀고 있고요. 예. 남쪽에는 필리핀판이 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힘들이 판 경계부에 집중되지만 우리나라까지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예. 또 히말라야 쪽에는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을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쪽 중국 쪽이 또 동쪽으로 밀어붙여요. 예. 그래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동서방향으로 압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이런 응력 상태에서 영남 지방에 이제 그 단층들이 양산 단층대라든가 울산 단층대 같은 단층들이 발달되어 있고 활성 단층 가능성이 높은 단층들입니다. 예. 그 주변에서 지진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남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한반도 지형을 보면은 물론 지진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영남 지역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 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규모로 봤을 때 영남 지방이나 수도권 지방이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날 수 있으나 예. 언제 어디서 난다. 현재 과학으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지진 예측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또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기존의 영남 지방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타 지역보다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 동쪽은 5cm가 일본 쪽으로 갔고요. 예. 서쪽은 2cm가 갔습니다. 예. 그럼 차이가 3cm가 있는데 그게 한반도를 어떻게 보면 3cm 벌려놓은 상태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아무래도 영남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예. 응력을 더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큰 차이는 수도권이나 영남권이나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흔히들 그 환태평양 화산대라고 그래가지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리 모양의 지역이 지진이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 영남 지방에는 거기 속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일본은 이제 거기에 속하고요. 예. 우리는 판 내부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모두 그 땅속에 숨어있던 새로운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진 활성 단층에 대한 지도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제작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모양이에요. 24년 뒤인 2041년에나 완성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5단계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1단계마다 5개년씩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땅 속에 있는 단층을 다 찾아내기는 불가능하고요. 예. 구성 활성 단층을 찾는다는 거는 비행기에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처리해서 나무를 다 없앱니다. 예. 그러면 지역면이 그대로 드러나면 거기에 이제 선형 구조라고 해서 단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선을 다 파악을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들이 가서 야외에서 다 조사해서 이게 진짜 단층이냐 아니냐를 파악을 해야 되고 예. 가능성이 있으면 또 포크레인으로 파야 됩니다. 예. 포크레인으로 파서 이제 퇴적층의 연대 측정도 하고 그래서 각각의 단층에 대해서 얘가 재발 주기라고 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는지 또 1년에 몇 센치씩 이동하는지 이런 정보를 다 파악을 해서 각각의 단층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경주 지진도 그렇고 포항 지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그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우리 한반도에서 발생한
큰 지진 아닙니까? 네. 교수님이 젊어서부터 지진을 연구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험은 최근에 하신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사 지진에 의하면 한 15세기, 16세기에 우리나라의 지진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한 400년 정도 잠잠했다가 또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장주기로 보나 이게 짧은 주기로 보나 패턴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는 예.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활동기에 들었다 혹은 활성기에 들었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중간은 휴지기 혹은 비활성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이어 계속 나는 걸로 봐서 아마 활성기가 다시 되지 접어든 거 않았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려될 만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원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영남 지방, 예. 우리 가장 큰 관심이 그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좀 몰려 있다는 그렇죠. 건데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일어난 경주진이 뭐 규모 5.8, 그다음에 예. 지금 이번에는 포항은 이제 5.4. 5.4. 예. 물론 이제 작년 아까 우리 이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진의 그 발생된 위치의 그 차와 예. 그다음에 뭐 이 화감하고 퇴적층의 차이 뭐 이런 등등등에서 규모가 좀 작았지만 예. 이 피해는 더 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원전은 이제 규모 6.5, 뭐 7.0으로 이제 설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지진이 뭐 규모 6.5에 가깝게 또는 7.0에 가깝게 일어난다면 예. 뭐 이 원전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예. 그리고 지금 규모 6.5로 돼 있는 원전도 7.0으로 상향해서 내진 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뭐 7.0까지 이제 다 내진 보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 이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만약에 원전을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제 진동에 지금 내진 설계라는 게 지진동, 흔들림에 이제 견디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네, 지금 현재 원전 주변은 활성단층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활성단층 가능한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예. 아주 없진 않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활성단층이 진짜 가까운 데서 난다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자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주변 시설 같은 데가 좀 불안한 예. 게 이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사실은 지진이 나서 흔들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쓰나미가 와서 물이 덮쳐버리니까 그런 대비가 안 돼 있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진 설계라는 건 주로 흔들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 한반도에도 15세기, 뭐 16세기에 이제 지진이 좀 났었다, 활발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 지진 규모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규모는 파악을 잘 못하고 예를 들어 신라의 이 기록에 의하면 경주 쪽에서 뭐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런 기록이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규모로 따지면 아마 7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땅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건축물이 지진에 좀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전국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이 10%도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뭐 그 시설물 종류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그 학교 시설물 같은 경우는 뭐 한 20-30%가 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 주택은 뭐 한 10% 정도 뭐 이렇게 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진 설계가 그 건축물의 경우는 198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작년 경주 지진 때문에 그 층수와 뭐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 설계 기준이 많이 이렇게 변천돼 왔습니다. 와 예. 있고 그래서 이제 주택에 관한 경우에서는 전층을 내진 설계를 이제 하도록 좀 돼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과거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내진 보강을 빨리 하느냐. 예.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88년 이전에 세워진 건축물이 주로 대상이 되겠군요. 88년 이전에 돼 있는 것도 대상이 되겠고, 예. 그다음에 88년 이후에 한 것도 건축물의 경우는 6층 이상 10만 제곱킬로미터 연면적이 이렇게 예. 이상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5층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2005년인가 이제 층수가 바뀌었습니다. 3층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들도 뭐 그 4층, 5층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내진 설계된 건축물도 피해가 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내진 설계를 제대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건축할 뭐 때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일부는 뭐 자세히 이제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내진 설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는 그 지진에 대해서 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 다만 설계를 잘못했거나 또는 공사하는 도중에 이 시공이 잘못돼서 그런 하자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이번 포항 지진 그 사고 현장 사건 현장을 보면은 예. 그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 이제 벽돌이 그렇죠. 무너져 내렸단 예. 말이에요. 그런 외장재 경우에도 내진 설계 대상이 됩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원래는 예. 이제 그 외장재라든지 그다음에 그 건축물 내부에 있는 이 시설물 같은 것들 이런 예. 것들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이 이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지진으로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그 필로티 구조 건물. 예. 그러니까 밑에 기둥이 있고 있고. 2층 붙어 있는. 예.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필로티 건축물도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야 뭐 이번에 이제 나타난 거긴 하지만 예.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지진 피해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 필로티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는 예. 그런 건축물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1층은 이제 기둥으로만 돼 있고 2층부터 우리나라 같은 뭐 2층부터 5층까지는 다 이제 벽식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구조물의 종류가 바뀌는 그런 경계 부분에 그 구조물의 강성 차이에 의해서 예. 하자가 생길 가능성은 많죠. 다만 내진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 피해는 입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잘못됐거나 또는 공사를 잘못했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차제의 그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내진 설계에 대한 그 실태 조사를 다시 전수 조사를 해서 문제가 돼 있는 예. 그런 건물이라면 내진 보강을 하도록 아마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싶습니다. 필로티 그런 방식의 건축물이 많이 생긴 게 예. 주차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주차 그 확보 단지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도 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책이 바뀌는 것보다는 이제 내진 설계를 하고 이제 그 건설하고 하는 그런 그 절차의 과정에 예. 이 제대로 된 규정을 안 지켰다. 안 지켜서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겠죠. 네. 이번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또 관심이 되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포스텍 건물입니다. 예.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예. 내진 설계도 안 한 걸로 전해졌는데도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요. 뭐 내진 설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뭐 내진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구조 설계를 잘 했다라면 내진성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속하는 그런 건축물일 겁니다. 아마. 포스텍 건물은 그만큼 건물을 잘 잘 지었다. 지었다고 봐야 되겠죠. 구조 그렇군요. 설계를 잘 했고.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기에도 뭐 해외 사례도 많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진 설계를 안 해도 잘 짓기만 하면은 지진에게도 견디는 힘이 큰 모양이죠.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단층의 경우는 예. 이쪽이 하반이고 이게 상반일 때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요 바로 옆에 있는
건축물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상반에 있을 경우에는 아. 굉장히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단층의 방향이 지금 북북동 방향인데 예. 그래서 서쪽에 있느냐 동쪽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도 네. 그게 필요한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활성 단층 지도도 중요한 게 뭐냐면 활성 단층이 지나간다 하면 지도에 선으로 표시되는데요. 예. 거기에 주요한 학교나 뭐 병원 같은 시설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활성 단층 지도가 완성된다면 그런 걸 이제 옮겨야 되고요. 활성 단층이라는 건 여기서 갑자기 1m나 이번에는 지표 파열은 안 일어났습니다. 지표까지 뚫고 와서 1m가 이렇게 어긋나지는 않았는데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중요한 시설물은 활성 단층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활성 단층 지도 잘 돼 있습니까? 예, 일본은 뭐 선진적으로 작성을 워낙 했고요. 지진이 많은 예, 나라니까. 캘리포니아 쪽도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아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활성 단층 지도가 20년이 넘게 걸린다 그랬는데 예산을 더 투입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술 연구진들이 해야 되는데요. 예. 인력이 그만큼 안 됩니다. 아, 지진 관련. 네, 그렇군요. 그 활성 단층 작성하는 인력이 예. 연구원들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할 수도 어렵거든요. 왜 어렵습니까? 일단 지질 조사 같은 거 하는데 다 이제 영어로 하고 돌아다니고 예. 시골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렌치 한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봐야 되거든요. 아, 포크레인으로 파보는데 지금 지주들이 땅 주인들이 허락을 안 합니다. 예. 보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도시화된 데는 지금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는 그 이제 외곽지대를 조사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 활성 단층 지도 작성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지진이 또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활성단층 지도가 만들어지면요. 어디가 더 위험한 지역이다. 어디는 그렇죠. 덜 위험한 데다는 지진 위험도 지도가 또 작성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토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볼 때는 경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파라는 게 제일 먼저 오는데 예. 약한 흔들림입니다. 아. 그러니까 피파가 왔을 때 빨리 경보를 울려서 한 10초 이내라도 책상 밑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다면 예. 그 사망 사고 같은 거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에스파가 오는데 에스파가 더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표면파가 오는데 걔는 더 늦게 와요. 아. 그러니까 피파가 왔을 때 빨리 경보를 해서 일본 같은 데는 2, 3초면 기차가 멈출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점점 그런 시스템을 우선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경보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네, 비교적 빨랐는데 더 예. 빨라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춘천에서 포항에서 춘천까지 오는데 경보를 듣고 난 다음에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예. 포항에 있는 분들은 피파가 오고 에스파가 바로 옵니다. 예.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피파가 늦게 오고 에스파가 오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초 이내,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10초 이내에면 피해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앞서 그 활성 단층 지도를 작성하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지진 예보, 빠른 예보와 관련한 전문 인력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IT 기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예. 일단 이제 지진계가 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경주 지진 이후에도 더 많이 심어져 가지고 피파가 바로 잡히면 그 예. 판단을 해 가지고 경보를 이제 자동으로 빨리 울리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 경주 지진에 이은 포항 지진,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점을 국민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이제 지진에 대비를 해야 할 텐데 네.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지진은 그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평소에 건축물을
보강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피 훈련을 해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인데 그래서 경주 지진 이후로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이제 행안부로 바뀌었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지진 시 대피 요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시 개정을 하고 다시 홍보를 꽤 많이 한 거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또 훈련도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 옆에 보면 책상 밑에 그렇죠. 예, 앉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군요. 그래서 저 이런 그 대피 요령과 또 이런 또 이번에 이제 한동대학도 이 외벽들이 많이 무너졌을 때 예. 그 학생들이 거의 다친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피 훈련을 꽤 몇 차례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그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끝으로 네. 그 앞서 무슨 지도 만드는 일, 예측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부 측에 대해서도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좀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국민들 시청자분들한테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해주시죠. 예, 지진은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예. 점점 발달하면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우선 패턴은 있습니다. 근데 패턴이 항상 일정하면은 예. 예를 들어 발생 주기가 일정하다면은 2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면 20년 후에 또 일어나야 하는데 몇 번은 그렇게 맞다가 그 다음에는 또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이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예. 경보가 왔을 때 음, 즉각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테이블 밑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에스파가 더 오고 에스파가 완 다음에 표면파가 완전 지나간 다음에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물건 없는데 넓은 공터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예.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쥐와 같은 동물들 어떤 동물들은 지진을 미리 좀 느낀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제 뭐 그런 결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쥐들이 예. 많이 나왔더라. 아, 또 어떤 물고기들이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더라. 그런데 그게 이제 패턴이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 안 맞으니까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희건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그리고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